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자, 오늘은 커스텀 순행 PC용 부품을 한 개 리뷰해 볼 텐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독일의 커스텀 순행 PC 부품 전문 회사인 아쿠아 컴퓨터사에서 만드는 아쿠아 스트림 얼티미트라는 커스텀 순행 PC 전용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대한민국 커스텀 순행 쿨링 파트너 토리 시스템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토리 시스템즈에서 EK 워터블럭, 비츠 파워 등 해외 유명 순행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언박싱을 통해서 제품의 패키지와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자체가 상당히 실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겉에 지금 빽빽하게 제품의 특징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리뷰하는 제품인 얼티미트는 가장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스탠다드가 있고요, 어드밴스드가 있고, 울트라가 있고, 얼티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얼티미트 제품은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이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자, 뭐 영어로 왕창 써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 박스를 보고 되게 좋았던 점이 여기에 지금 이 도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혹시 케이스를 자작하시거나 뭐 브라켓 같은 거 자작하시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로 칠수가 표시가 된 도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펌프의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박스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이용해서 C를 자르고요. 대충 자르죠. 어차피 자, 얼티밋 슈퍼 사일런트 펌프 테크놀로지. 자, 여기는 매뉴얼하고 매뉴얼은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어로 된 매뉴얼도 있긴 있네요. 영어로 된 매뉴얼, 독일어 매뉴얼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안에는 그리고 설치에 필요한 USB 케이블, 그리고 이건 뭐죠? RPM 시그널 케이블. 이거는 파워 서플라이 쇼트 케이블인데 이거는 토리 사장님이 넣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자, 밑에 보면은 스펀지, 두툼한 스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거를 하면 제품이 나오겠죠.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는 옆으로 치우고요. 자,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제품의 재질은 보시다시피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제품의 겉재질은 플라스틱인데 이 무늬가 약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 이런 무늬 있는 거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이런 무늬가 있으면은 스크래치나 뭐 흠집이 나더라도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본체 자체는 약간 진한 회색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쪽 화면이 있는 쪽, 여기 화면이 있고, 나중에 전원을 넣으면 화면이 보이겠지만 여기 OLED 화면이 있고, 그 각종 세팅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래쪽부터 전원 공급을 위한 SATA. SATA 전원 있는 거 참 보기 좋네요. 지금 대부분의 순행 제품들이 몰렉스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몰렉스 케이블은 연결도 쉽지도 않고, 요즘 PC에서는 몰렉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굳이 순행 부품을 위해서 4핀 몰렉스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SATA 케이블로 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아마 이 펌프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팬 컨트롤을 위한 4핀 단자고요. 여기는 이제 펌프의 RPM 신호를 아마 메인보드로 보내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플로우, 이건 아마 아쿠아 컴퓨터사의 다른 플로우 미터를 사용을 했을 때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버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쿠아 컴퓨터사의 다른 뭐 이제 팬컨이나 뭐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그 아쿠아 버스라는 그 규격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결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온도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2핀 단자도 하나 있고요. 자, USB 이거는 메인보드의 내장 USB 단자에 연결을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 펌프를 제어하거나 할 때 쓰는 그런 단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을 보시면 이 위쪽이 아마 출수구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가 출수구고 이 뒤쪽이 입수구죠. 자, 한번 요 뒤에 하우징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손톱을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간단히 제거가 되네요. 플라스틱이 가벼운 재질이긴 한데 뭐 보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보시겠어요? 엄청 비싸 보이는 재질은 아닙니다. 좀 싸구려틱한 플라스틱이긴 한데, 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그 아답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이런 피팅을 바로 장착을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네요.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는 구성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내 수입을 하시면서 같이 포함을 하셔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건 한번 연락을 해서 토리 시스템즈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 덕분에 지금 그대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하우징을 제거를 하면 요 밑에 있는 이 펌프 장착용 이 부품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제거가 가능하고요. 다시 끼우면 이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우징을 끼우더라도 이게 앞뒤로 좀 어느 정도 움직이네요. 그래가지고 장착하실 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전문용어로 유도리 있죠. 유도리 있게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펌프의 지금 밑에 발을 잘못 꼈네. 다시 구동해서 펌프의 외관은 대충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입수구고 여기가 출수구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펌프를 한번 본체에 장착을 해서 제 본체에 장착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펌프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D5 펌프를 설치하는데 사용했던 브래켓이 얘랑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거를 사용을 해서 D5 펌프를 브래켓에서 제거를 해서 지금 아쿠아 스트림 펌프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는 지금 펌프랑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브라켓이랑 포함되어 있는 나사이기 때문에 펌프를 설치하실 때는 아마 적절한 브라켓을 구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귀찮죠. 뭐 다른 펌프들의 경우에도 설치용 브라켓은 따로 구입하셔야 되는 거 생각하면 뭐 그렇게 뭐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 지금 브라켓에 지금 단단히 고정을 시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 본체에 있는 펌프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요. 새 펌프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그를 사용해서 필요 없는 구멍을 막으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중간에 막 새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D5 펌프를 본체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존 안에 남아있는 냉각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개를 열고 완벽하게 배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질질 흘러나오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겠죠. 이렇게 대충 제거가 됐습니다. 펌프 안에 냉각수 제거가 됐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펌프를 장착을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매뉴얼을 참고를 할게요. 어느 쪽이 입수구인지 어느 쪽이 출수구인지. 여기 보시면은 매뉴얼에 제가 아까 봤듯이 이쪽이 입수고 이쪽이 출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테스트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뭐 설치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서 호수를 이용해서 그냥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팅을 조이실 때는 도구를 따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입줄 쓰고 피팅을 모두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120mm 펜 위에다가 이 브라켓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겠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위쪽에는 90도 로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브라켓에서 펌프를 분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게 설치할 필요 없겠다. 자,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러네요. 발판이 따로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작업하는 거 보시면은 뜨악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 막 그냥 막 누수 테스트도 안 하고 막 물새도 그냥 닦지도 않고. 근데 제 경우에는 이 주로 많이 새는 부분 아래 지금 중요한 부품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일단 이 위쪽에 그 중요한 부품이 있는 부분의 수로는 누수 테스트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래쪽에 펌프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새도 별 지장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브라켓이 분리된 상태에서 완전히 브라켓을 고정을 시키고요. 얘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 사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하면은 이 조작을 하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은 이 뒤쪽에 공간이 없어요, 별로. 90도 피팅을 사용하더라도 공간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브라켓에 비스듬하게 뭐 삐딱하게 장착한다든지 하는 꼼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빠른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순행 만들기 그 영상을 찍었을 때는 겨울철이었는데 지금은 봄철이라 그런지 따로 이렇게 가열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쉽게 호스를 끼울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단 라디에이터로 들어가는 수로를 이렇게 90도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일단 펌프가 수로에 연결이 됐고요. 이제 펌프의 전원과 USB 케이블 등의 기타 부품을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SATA 케이블까지 연결하면 펌프 설치는 완성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R이라고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쪽에다가 이 USB 케이블의 레드 빨간 선이 오도록 설치를 하면 됩니다. 좀 접해라. 좋아. 오케이. 자, 레드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끼우면 되고요. USB. 자, USB 끼웠습니다. 이거 반대쪽은 이제 본체의 USB 케이블에다 꽂으면 돼요. USB 케이블하고 전원선 연결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펌프를 구동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네, 맞죠. 펌프를 구동하기 전에 냉각수를 주입을 해야 됩니다. 먼저 냉각수를 주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새진 않겠죠? 오, 멋있는 로고가 뜨네요. 오, 자, 좀 더 보시면 펌프 압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벌써 냉각수를 보충을 좀 하고요. 지금 최고 속도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좀 더 가까이에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로고가 뜨면서 이런저런 그래프가 뜨면서 지금 시스템이 켜지고 있죠. 자, 지금 시스템이 부팅이 되면서 이런저런 데이터가 화면에 뜨는 것 같은데 화면이 상당히 괜찮네요. OLED라서 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화면은 아마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설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자동으로 모든 화면이 돌아가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펌프 소리는 지금 최대 속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크긴 하네요. 4800rpm 정도, 4700rpm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이제 소음은 측정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간단한 세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여기 실제 이제 버튼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사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메뉴가 있는데 펌프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펌프 메뉴 들어가면 스피드 프리셋이라고 있네요. 요거를 사용하면 아마 속도를 요 버튼을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3000rpm이 최저인데
최저 속도로 맞춰 놓으면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나 볼게요. 최저 속도로 맞추니까 소음이 괜찮네요. 소음이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유속이 분당 1.8리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속계가 따로 있는데 그 유속계에 따르면 분당 다른 설정도 있어요. 커브 컨트롤도 있네요. 커브 컨트롤러를 들어가면 커브를 세밀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소프트웨어로 설정하는 게 더 편하긴 하겠지만 근데 버튼을 사용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점은 대단한 것 같네요. 플로우 컨트롤러는 아마 이게 유속에 따른 자동 컨트롤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유속계를 유속계가 없어도 되네. 유속계가 없어도 가상 유속계를 사용해서 펌프 자체에서 계산된 유속을 가지고 그 펌프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설정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스피드 3000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빠져나가려면 맨 밑에서 백을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금 3000rpm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나중에 이제 아쿠아 스위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속도가 3000rpm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3000rpm인 거 치고는 조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D5나 DDC 펌프 같은 경우에는 1000rpm 이하로도 낮춰가지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조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최저 RPM이 3000rpm인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아쿠아 스트림 얼티밋 펌프의 설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